2026년 1월 조용하지만 거대한 경제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단 한 달 사이에 금을 47억 달러어치나 사들였고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 없이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실제로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는 이에 맞서 100% 관세 폭탄을 경고했지만 흐름은 멈추지 않고 있죠. 이건 금투자 얘기가 아닙니다. 73년간 지속된 달러 중심 세계 질서가 지금 이 순간 재편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환율 변동, 기름값, 무역 갈등, 이 모든 게 사실은 이 거대한 권력 이동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경제 뉴스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돈의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면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현재 진행형인 이 조용한 반란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천억 달러를 순식간에 얼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스위프트라는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스위프트는 돈을 보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은행 간 결제 지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트워크예요. 전 세계 은행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얼마를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이죠. 문제는 이 시스템을 서방 국가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차단한다는 건 러시아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국제거래에서는 쓸 수 없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마치 은행 계좌에 돈이 수천만 원이 있는데 카드가 막혀서 편의점에서 물 한 병도 못 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게다가 달러로 보유하고 있던 외환자산도 동결시켜버렸어요. 버튼 하나로 한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겁니다. 인도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고요? 2024년 기준으로 인도가 수입하는 전체 원유의 44%가 러시아산이었거든요. 하루에 무려 207만 배럴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까실 수밖에 없었죠. 인도는 유엔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기권표를 던지는 애매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인도의 외환 보유고 대부분이 달러 자산이었다는 거예요. 미국 국채, 달러 예금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자산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동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처럼 말이죠. 인도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당할 수 있구나. 특히 미국의 눈밖에 나는 순간 우리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인도가 선택한 게 바로 금이었어요. 금은 미국 금융망과 완전히 무관한 실물 자산이거든요. 뉴욕에 있는 컴퓨터 서버를 조작한다고 해서 인도 중앙은행 금고에 있는 금이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2025년 1월 기준으로 인도의 금 보유량은 무려 약 100조 원에 달해요. 2024년 12월에 비해 단 한 달 만에 6조 5천억 원어치를 추가로 사들인 거예요. 한 달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1년 예산을 금에 쏟아부은 셈이죠. 이게 단순한 안전자산 분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인도는 이 금을 단순히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도는 루피, 그러니까 인도 돈을 국제거래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루피가 아직 달러나 유로처럼 전 세계가 믿고 받아주는 화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금 보유고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인도가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 루피가 혹시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금이 이만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보장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금이 루피의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담보이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도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루피 기반 무역 결제 제도를 도입했어요. 해외 은행들이 인도 은행에 계좌를 열어서 달러 없이도 루피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방글라데시와도 루피 결제 협약을 맺는 등 활성화에 나서고 있고요. 실제로 인도와 러시아 간 원유 거래를 보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러시아는 서방 제재 때문에 달러 결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인도가 고안한 게 중동을 경유하는 우회 결제 구조예요. 러시아에서 중동 중개업체로, 그리고 인도, 이렇게 원유가 넘어가는데요. 인도는 중개업체에 루피로 결제하고 중개업체가 러시아에 정산하는 식이죠. 핵심은 스위프트와 달러를 완전히 건너뛴다는 거예요. 미국이 제재해도 손댈 수 없는 거래 경로를 만든 겁니다. 왜 인도가 이렇게까지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까요? 바로 미국 주도권에 대한 전략적 거부감 때문입니다. 미국은 달러 주도권을 통해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금융제재, 스위프트 차단, 외환 동결 등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를 언제든 압박할 수 있거든요. 인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보세요. 인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나라예요. 미국에 너무 기울면 중국, 러시아와 갈등이 심해지고 반대로 중국, 러시아에 기울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죠. 그래서 인도가 추구하는 게 바로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어느 쪽에도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의 이런 전략이 혼자만의 계획은 아니에요.
2020년 현재 브릭스 전체가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잠깐 브릭스가 정확히 뭔지 짚고 넘어갈게요.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앞글자를 딴 이름인데요. 이건 나토나 EU 같은 군사동맹이나 경제공동체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달러 없이도 거래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보자 라고 뜻을 모은 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체예요. 왜 느슨하냐고요? 회원국들끼리도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 중이고 브라질은 서방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미국이 달러를 무기처럼 휘둘러서 제재하는 걸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2024년과 25년 사이에 브릭스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어요. 기존 5개국에서 11개국 체제로 확장됐고 여기에 13개국이 파트너 국가로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예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우리가 달러 사용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달러를 쓰지 못하게 하니까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회의에서 브릭스는 자체 결제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브릭스 브릿지와 브릭스페이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은 스위프트를 완전히 우회하는 결제망이에요. 어떻게 작동하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요. 블록체인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거래 장부를 나눠 갖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은행처럼 한 곳에서 장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나라가 똑같은 장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장부를 조작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 장부와 안 맞으니까 금방 들통나게 돼 있어요. 미국이 통제하는 스위프트 같은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이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건 쉽게 말해서 국가가 만든 디지털 돈이에요. 우리가 카카오페이나 토스로 송금하는 것처럼 디지털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민간 회사가 아니라 국가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거죠. 중국의 위안화 디지털 화폐, 브라질의 헤알화 디지털 화폐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이게 더 이상 계획 단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4년 10월 모스크바에서 브릭스페이 시범 운영이 실제로 공개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브릭스 국가들 간 무역에서 자국 통화 결제 비중이 벌써 65%에 달했어요. 5년 전만 해도 대부분 달러로 결제했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죠. 특히 사우디 같은 석유 부국들이 브릭스에 합류하면서 석유 대금을 위안화나 루피로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52년 동안 지속된 페트로달러 체제에 금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트럼프는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달러를 대체하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런데 브릭스 국가들은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통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 자국 통화로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 뿐이다. 트럼프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왜 인도는 이런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비결은 간단해요. 인도는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어서 수출에 목숨 걸 필요가 없거든요. 미국이 달러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24년 인도 경제 성장률은 7.3%를 기록했어요. 전 세계가 침체를 걱정할 때도 인도만큼은 꾸준히 성장했죠. 게다가 IT 서비스로 달러를 벌어서 그걸로 금을 사고 그 금으로 달러 독립을 준비하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어요. 2026년 현재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달러 단극 체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세계는 달러, 유로, 위안화, 루피, 그리고 금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다중 통화 체제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각국이 서로 다른 통화를 쓸 때 최종 결제 수단으로 금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97% 이상이 금을 계속 사들일 계획이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인도가 있습니다. 결국 인도가 금을 사들이는 이유, 이건 명확해요.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미국 달러 주도권이 언젠가 약화될 것에 대비한 국가 생존 전략이에요. 지금 인도와 브릭스가 만들고 있는 달러 없는 결제망,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이 구조를 꼭 기억하세요. 환율 변동, 유가 변화, 미중 갈등,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거대한 권력 재편의 일부일 수 있으니까요. 인도의 금 매집은 73년간 지속된 미국 중심 세계 질서에 대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이 도전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 단계로 들어섰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